이번에는 공매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영어로 하면 short sale이죠. 공매도. 자, 공매도가 뭐냐면 팔기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큐리티를 파는 건데 가지고 있지 않은 시큐리티를 파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지 않은 시큐리티, 뭐 주식, 증권 이런 거죠. 채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어떻게 파냐? 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바로잉을 한 다음에 파는 거예요. 즉 남한테서 그 주식을 빌려온 다음에 이거를 이제 대주거래, 대차거래라고 그러죠. 대주거래는 이제 개인들이 하는 게 대주거래고 대차거래는 이제 기관들이 하는 게 대차거래예요. 즉 대주나 대차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빌려옵니다. 물론 주식을 빌릴 때 빌리는 이제 가격을 내야 빌리는 피를 내야 되죠. 그 빌려서 이제 주식을 팔아요. 시장에서. 팔고 나중에 그럼 빌렸으니까 이 빌린 주식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커버한다 그래요. 그 숏 포지션을 커버한다 그러는데 숏 포지션을 커버할 때 어떻게 커버하냐면 물론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서 갖다 줘도 되지만 그러면 어차피 이제 빌린 포지션이 또 새로 생기니까 그걸 나중에 또 커버를 해야 되죠. 아무튼 종국적으로는 시장에서 다시 사온 다음에 이거를 커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숏셀러가 있으면 먼저 이 브로커가 있으면 이 브로커가 누구냐? 음, 브로커가 이제 대주거래 대차거래 해준 브로커죠. 브로커한테서 주식을 빌려요. 주식을 빌린 다음에 이거를 시장에서 팔죠. 팔고 나중에 시장에서 다시 사들여서 이걸로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언제 법니까? 돈 벌려면, 음, 빌릴 때 가격보다, 빌렸을 때 가격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면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bearish investment,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헤징에 대해서 쓰거나 한다는 뜻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뭐 엔비디아 프라이스가 뭐 예를 들어서 900불이라고 합시다. 900불인데 아무리 봐도 이게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거, 거품이 끼어 있는 것 같아. 버블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빌려와요. 엔비디아를 빌려오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매도를 하면 시간 0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타임 0가 오늘, 타임 1이 내일, 타임 2가 이틀 뒤입니다. 그럼 시간 타임 0에서는 900불만큼 버는 거죠. 900불만 버는 게 아니라 900불만큼의 캐시플로우가 있는 거죠. 왜냐면 빌려서 팔았으니까. 판 돈 900불만큼 내가 가는 거죠. 자, 그 다음날 뭐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랬는데 더 기다리니까 가격이 예를 들어서 800불까지 떨어졌던 거죠. 그러면 시간 2에서 커버하는 거죠. 공매도 포지션을 내가 커버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타임 0에서는 이제 900불이 들어왔는데 그다음 타임 1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대로고 타임 2에서 자 다시 이거를 사들이는 거죠. 다시 사들여요. 왜? 공매션 포지션을 클로즈 이제
커버하니까. 그러면 사들이는데 얼마 들어요? 800불 들죠. 왜냐면 시장가가 800이니까. 그러면 900불을 벌었고 900불 번 게 아니라 팔았을 때 이제 900불만큼 있었고 그 다음에 포지션 청산할 때 800불 하고 800불을 이제 가격을 내고 그럼 100불 남잖아요. 100불이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이제 800불 내고 요걸로 이제 800불로 한 주씩 샀으니까 이걸로 다시 돌려주고. 즉 어떻게 되냐? 800불로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한 주 산 뒤 되돌려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근데 마찬가지로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돈을 잃는 경우는 언제겠어요? 만약에 만약에 가격이 900불에서 800불로 안 되고 만약에 1000불 됐다. 어, 자, 그러면 한 주를 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타임 제로에선 900불 얻었는데 1000주였으니까 마이너스 100불만큼 손해를 본 거죠. 즉 주식 주가가 올라가면 돈을 잃는 거고 주가가 내려가면 돈을 버는 거예요. 뭐 몇 개 사파와 있는데 봅시다. 자, 이제 숏 세일을 언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듯 숏 세일은 아주 세상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마켓을 숏한다 그럽니다. 마켓을 숏. 음, 그리고 이제 숏이라는 거는 파는 거와 사는 게 순서가 바뀌는 거죠. 음, 보통은 먼저 산 다음에 파는데 숏세일은 먼저 판 다음에 나중에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숏세일의 어, 몇 가지 이제 복잡한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 음? 첫 번째, short sale proceeds must remain with the broker. 저게 무슨 말이냐? 공매도를 통한 수익금,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에 파니까 무슨 말이냐? 앞에서 엔비디아를 팔았잖아요. 앞에서 엔비디아를 900불에 팔았는데 그럼 그 900불이 무슨 말이냐면 그 900불이 인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인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런 조건들이 왜 있냐면 공매도를 했을 때 음? 공매도를 했을 때 어,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면 이게 위험이 너무 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브로커들이 이제 그 900불을 인출을 못하게 해요. 인출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만약에 내가 900불을 인출을 하잖아요. 근데 주가가 다시 1000불이 됐어. 그러면 이제 원래는 내가 다시 빌린 주식을 1000불에 사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고. 안 할 수도 있어. 이걸 디폴트가 난다 그러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 900불의 그 판매금, 수익금이 아니라 판매금. 그 판매금을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걸 인출 불가능해.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 장치를 하나 더 걸어요. 증거금을 넣어야 돼. 증거금. 콜레터럴. 담보죠, 담보. 증거금. 담보가 필요해요. 이 담보가 뭐냐? 담보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 봅시다. 다시 엔비디아 이그잠플로 가서 엔비디아 이그잠플에서 이제 보면 음, 900불에 이제 팔았죠. 900불. 근데 900불에 이제 팔았으면 900불에 이제 판매금이 있는데 그거를 브로커가 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 300불에 증거금을 더 놔야 돼. 증거금. 이걸 마진이라고 합니다. 300불만큼의 증거금을 더 나게 해요. 뭐 이거는 증권사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300불, 어떤 데는 500불 이렇게 증거금을 내게 해요. 증거금을 내는데 이 제일 처음에 있는 요 300불을 개시 증거금이라 해요. 개시 증거금. 제일 처음에 있는 요 개시 증거금까지 이렇게 마진이 요만큼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금이. 차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자 300불이 이제 개시 증거금이에요. 개시 증거금. 응? 응? 개시 증거금인데 자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가 1000불이랬어요. 1000불. 엔비디아가 1000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브로커가 어떤 짓을 하냐? 막투마켓이란 걸 하면서 어? 100불만큼 빼가는 거예요. 그 100불만큼을 빼갑니다. 어? 100불만큼 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증거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증거금이 200불만 남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증거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증거금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요. 어. 증거금이 밑으로 떨어지다가 유지 증거금 요 레벨로 밑으로 내려가면 요 유지 메인테너스 마진 유지 증거금보다 만약에 증거금이 더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가 고객한테 속칭 마진콜을 날립니다. 마진콜. 마진콜이 날리면 무슨 말이냐? 마진콜을 왔을 때 고객은 이 증거금을 다시 개시 증거금까지 다시 올려놔야 돼요. 개시 증거금까지 올려놓지 않으면 속칭 말하는 반대매매에 들어가서 거래 청산을 해버립니다. 즉 브로커 입장에서 왜 이걸 하냐? 브로커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거금 넣는 거죠. 손님이 돈 안 줄까 봐. 만약 엔비디아가 1000불이 아니라 1200불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300불에서 300불만큼 빼니까 증거금이 하나도 안 나온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1300불이 됐어요. 그럼 증거금이 이제 마이너스 100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브로커가 돈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브로커가 돈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고객이 저 마이너스 100불만큼을 브로커한테 돌려주면 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아휴, 나 돈 없으니까 그냥 100불 안 줄래. 이럴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냐? 고객은 이제 300불만큼 손해 나는 거예요. 원래는 400 손해가 났어야 되는데 그냥 300불만 손해 주고 그냥 증권사 그냥 계좌 닫고 그냥 잠적하는 거죠. 증권사는 어떻게 되냐? 자, 900불에 처음에 이제 판매금은 900불을 이제 담보로 잡았죠. 그러고 300불에 이제 개시 증거금이 있었는데 증거금이 있었죠. 1200불이죠. 1200불로 이걸로 주식 빌린 거는 브로커가 빌려준 거니까 다시 주식 빌려준 사람한테 다시 주식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응? 그럼 갖다 주려면 브로커도 이거를 다시 사서 갖다 줘야 되는데 1200불밖에 없는데 주식이 1300불이 됐어. 그러니까 브로커가 이제 100불만큼 손해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브로커도 결국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브로커가 결국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가 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브로커가 하는 게 바로 브로커가 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마진콜인 거예요. 즉 300불이었던 처음에 증거금이 한 100불까지만 떨어지면 마진콜을 날려서 당장 300불까지 채워놓지 않으면 우리가 청산, 즉 반대 매매를 해서 그냥 숏 포지션을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반대 매매입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숏셀링, 요게 이제 숏 공매도 요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숏셀링은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규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업틱 룰이라는 게 있는데, 업틱 룰은 뭐냐? 숏세일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숏세일은 주가가 올라가는 그 업틱, 올라가는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넣어놨냐? 숏세일이 공매도가 주가를 이제 흔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들. 그래서 이 업틱 룰을 넣어서 주가가 오를 때만 숏세일 가능하게 만든.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또 이제 숏세일 서스펜션을 걸기도 하죠. 그래서 공매도가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공매도가 말이 많죠. 그래서 2018년에 삼성전자 불법 공매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삼성증권이 어, 계좌에 있지도 않은 주식들을 직원들이 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사회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인지 몰라도 아무튼 공매도가 별로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2024년 현재는 공매도가 금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근데 이제 뭐 공매도가 정말 이렇게 나쁜 거냐 음,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론들이 있고. 근데 공매도가 분명한 거는 이제 금융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음, 사실 뭐 공매도가 나쁜 게 아니라 음, 공매도는 나쁜 거를 알려주는 메신저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공매도의 기능들이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는 뭐 이거 순기능들이에요. 순기능. 요거는 순기능.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발견의 기능이 있다. 가격 발견 무슨 말이냐?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를 그냥 그대로 직역한 거죠. 즉 가격이 정보를 이제 받아들여서 어디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가격을 나타내주는 메커니즘으로 숏세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만약에 공매도가 불가능하면 그, 그 주식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뷰, 안 좋은 이제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이 공매도거든요. 따라서 위스덤 오브 크라우스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위스덤 크라우스. 오직 그러니까 견해가 반영된단 말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 사잖아요. 주식을 산다는 얘기야. 주식을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 사람들의 의견만 반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숏세일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 전략으로도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롱숏 아비트라지 스트래티지 우리 나중에 배울 거지만요. 아니면 헤징에도 가능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유동성 공급에도 필요합니다. 꼭. 즉 만약에 지금 시장에 단기간에 어, 주식을 사겠다는 수요가 많으면 즉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많으면 누군가가 팔아서 이거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숏세일이 가능하다면 유동성 공급에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포인트가 좀 재밌는 건데 그리고 가격 발견은 이제 숨기는 투자 전략도 숨기는 유동성 공급 증가도 숨기는 인데 변동성 증가는 숨기는 엮이는 악영향을 미치는 거고 숨기는 지금 뭐냐면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내려갈 때 숏세일러들이 더 많이 붙어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간에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또 무슨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숏세일이 있으면 변동성을 감소도 시킬 수가 있는 게 크래시 리스크, 즉 폭락 리스크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금융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있죠. 금융 안정성 침해도 이제 악영향이다. 근데 이거는 숨기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숏세일이 가능하면 가격이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폭락을 막아주는 거예요. 즉 숏셀러들이 있으면 미리 숏셀러들이 들어가서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춰주죠. 낮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음, 트레이더들이 다시 들어와서 가격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숏셀러들이 없다면 가격이 훨씬 높은 상태에서 형성이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폭락을 한다. 폭락을 하더라도 숏세일러가 없으니까 가격이 너무 높은 레벨에서 형성이 돼서 아무도 사겠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사겠다고 들어오질 않아요. 따라서 숏세일이 없는 마켓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더 크래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얘기하는 게 uneven playing field,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죠. 왜냐하면 쇼세일은 이제 개인들보다는 기관에도 훨씬 유리하니까. 따라서 개인들은 쇼세일 할 수 없고 기관들만 쇼세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런 말이죠.